추진단 착붙 공약 프로젝트 8595 공약 발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약 발표 행사 사회를 맡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민병덕입니다. 요즘 저희 착붙 공약이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2,560개 정도의 의견이 접수됐고요. 지금 1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1호 공약은 뭘까요?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입니다. 2호 공약은 결혼 페널티 그냥 해드림.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틀리면은 우리 암기 다 됐을 때 우리 단장님께서 만찬을 쏘시겠다는 것 약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1호 공약은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입니다. 2호 공약은 결혼 페널티 노, 결혼 인센티브 예스입니다. 3호 공약은 뭡니까? 예, 맞습니다.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4호 공약은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 제한. 5호 공약은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입니다. 6호 공약은 최근에 했는데 뭘까요?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업. 7호 공약이 은퇴 후 건보료 폭탄 아웃입니다. 이제 8호, 9호 궁금하시죠? 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서 우리 참석 내빈들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네, 착붙 공약 TF 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태년 단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공약 전담 매니저님이신데요. 8호 공약 전담 매니저이신 안태준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예, 9호는 우리 총괄 매니저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소영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예, 저희 TF 소속 매니저 의원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지혜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양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홍기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착붙 공약 프로젝트, 지금 이번 6.3 지방선거의 최고의 히트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8호, 9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제가 요즘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민생 체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부산에서 기장 미역으로 유명한 기장군 미역 건조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미역을 건조대에 이렇게 빨래 넣듯이 이제 넣는 그 행사를 하고 왔는데, 역시 현장에 갈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현장의 어려움 이런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들을 내용이고요. 그거에 앞서서 부산의 큰 전통시장인 부전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악수하려고 내미는 횟수보다 저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자고 하는 부산 시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부산 정치활동하면서 부산에 20여 년 다녀봤는데 처음 느껴보는 그런 열광적인 환영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전재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요인일 수는 없지만 역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정치를 잘하신다. 그리고 이 서민들의 아픔을 실증적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신다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특히 부산은 실제로 제가 작년 연말에 부산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대표님, 부산 시민의 진짜 얘기입니다. 대표님, 진짜 해수부가 오네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정치권에서 무슨 공약을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 말뿐인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아니, 해양수산부가 실제로 연내에 와요. 너무나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 해수부 근처에 식당들이 그렇게 손님들이 넘쳐난답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아, 해수부가 오니까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근데 어제 전재수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요, 대학 경쟁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해양 관련 학과가 엄청난 인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산 시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열망이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원도에 가서 우리 기자분들께서 한마디 코멘트를 하라고 해서 제가 사실 준비하고 간 멘트는 아닙니다. 근데 강원도 그러면 높새바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높새바람, 영동에서 영서로 부는 북동풍인가요? 무슨 풍인가요? 빨리 찾아보세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네? 북서풍입니까? 북동풍입니까? 공부 잘하는 민병덕은 빨리 가르쳐 주세요. 북동풍인지 북서풍인지 제 발언 끝나기 전에. 하여튼 높새바람을 얘기하다가 순간 강원도에도 높새바람뿐만 아니라 파란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번뜩 들어서 제가 파란 바람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강원도 현장을 다녀보니까 진짜로 파란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부산에 가니까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상륙해 있더라고요. 어느 카페를 갔는데 예전에 없던 건데 카페에 앉아있던 그 손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사진 찍자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부산이 확실히 파란 바람이 강하게 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사무 4강 공천을 통해서 아마 역대급일 겁니다. 이렇게 공천이 원활하고 공천 잡음, 분란 이런 것도 언론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사무 4강 공천뿐만 아니라 그거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착붙 공약, 이 시리즈 발표 이것이 굉장히 저변으로부터 큰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착붙 공약 이 이름부터 실제로 앞으로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하게 될 우리 이소영 의원한테 감사드리고 총괄하고 있는 김탄현 단장님 그리고 또 민병덕 총괄 매니저를 비롯한 여러분들께 당대표로서 공개 칭찬합니다. 이건 굉장히 히트 상품입니다. 그래서 김태년 단장님 그리고 민병덕 총괄 매니저님 이소영 간사님을 비롯한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즉석에서 제가 그냥 저도 공약합니다. 착 붙는 여러분께 착 붙는 공약입니다. 당대표 포상을 기회를 봐서 하도록 착 붙습니까? 네. 뭐요? 3대 개혁 특위는 이미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착붙 공약팀도 당대표 포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얘기해버리면 김태년 단장께서 할 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좀 앞에 이런 얘기를 길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착붙 공약 8호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대책입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고요.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낼 때마다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우리가 혹시 바가지 쓰는 것은 아닌지 여러 궁금함이 있을 텐데 그것을 실질화 효율화 시켜서 아파트 관리금 관리비 절감 대책을 저희가 공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발표할 9호 공약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을 오늘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붙 공약
발굴하고 이렇게 발표하기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약에 전 국민적으로 지금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김태년 단장을 비롯한 착붙 공약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예요? 동해바다에서 태백산맥 넘어서 영서로 보는 동해바다 넘어서 동해바다에서 불어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예. 영서로 보는 그러니까 영동에서 영서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높새바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동 그건 알겠는데 북동풍이냐고 북서풍이냐고. 아 북동풍이죠? 동해네. 예, 그러니까 동해에서 서로 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북동풍이랍니다. 예. 예. 높새바람이 불 겁니다, 계속. 예. 하여튼 오늘 이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마다 고개를 혁시 깨우뚱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공약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태년 단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말씀을 다 하셔버리면 제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 김태년입니다. 어느덧 오늘 착붙 공약 8호와 9호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네, 바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광희 의원님이 전담했던 착붙 공약 4호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고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착붙 프로젝트의 취지대로 국민이 제안하고 당이 공약으로 만들고 또 대통령께서 관심을 보이고 또 해결을 하라는 지시로 그렇게 또 화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제안하고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입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8호와 9호 공약을 발표합니다. 8호 공약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전담 매니저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 주거 현안을 꼼꼼히 챙겨온 안태준 의원입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시대의 관리비 부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는 관리 지원 체계조차 부족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관리비를 줄이고 쓰임새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작지만 국민 삶에 직접 가닿는 변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담 매니저 안태준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9호 공약입니다. 행복 없는 행복주택 싫어. 최소 2+2년 거주 보장입니다. 전담 매니저는 착붙 프로젝트의 총괄 매니저인 이소영 의원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단 10만 원만 초과 저축해도 즉각 퇴거해야 하는 구조, 민간 임대보다 못한 공공임대가 현실입니다. 행복주택, 이름처럼 진짜 행복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오래,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착붙 공약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8호 공약 전담 매니저이신 안태준 의원님께서 8호 공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착붙공약 프로젝트 아파트 관리비 절감 공약을 맡은 경기 광주울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입니다. 오늘도 국민들이 공감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에 걸맞게 국민들이 실생활에 착 붙는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받아들이기 무서우시죠? 실제로 인건비, 유지 보수 비용 상승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요, 제곱미터당 전국 평균 공용 관리비는 4년간 13% 상승했고요. 26년에는 사상 최초로 제곱미터당 평균 공용 관리비가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수준에 대해서
10명 중 7명 이상이 비싸다고 응답을 했고요. 저렴하다는 응답이 1.7%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관리비 개선에 필요한 점을 모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816명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을 인용을 해보면 관리비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액 산정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의견 등이었습니다. 우리 착붓 프로젝트에도 서울 성북구 김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의견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 관리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패키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30에서 150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행법상에는요. 150세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세대 이하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30에서 150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은 관리비 내역 공개나 운영 지원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재개정해서 30에서 150세대의 소규모 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관리비 내역 공개 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현재는 개별 단지에서 단지 관리를 위한 입찰을 알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관리 여력이 부족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 서너 곳을 모아서 경비, 청소, 인력 채용, 조경시설 보수 사업 공고 등의 입찰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 지원을 위한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치 규정이 3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23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 울산, 세종 단 3곳에만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전국 시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관리비 비교를 위한 플랫폼 K아파트의 기능을 개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K아파트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별 관리비 산정 내역과 입찰 공고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인데요. 시군구별 관리비 통계 부재 등 일부 기능이 미흡하고요. 국민 인지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이에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단지별로, 지역별로 관리비 통계 등 K아파트 시인성을 개선하고 대국민 홍보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우수관리 이 선정단지는 인증 증서하고 동판 하나 주고 말고 있습니다. 저도 뭐 대단한 인센티브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우수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지원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패키지 공약은 6.3 지방선거 민주당 단체장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서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착 붙는 공약이 될 것입니다.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층 가벼워진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주거 형태가 정말 많아지는 지금 상황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공약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9호입니다. 공약 전담 매니저이신 이소영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착 붙는 9호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9번째 공약은 행복 없는 행복주택 싫어. 행복주택도 최소 4년 주거 보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2+2 4년 주거가 보장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최소 4년 동안은 안정적인 주거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2년 만에도 퇴거가 가능합니다. 아마 이상하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청년형은 자산이 2억 5,4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신혼부부형은 자산이 3억 3,700만 원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입주를 한 뒤에 2년간 저축을 열심히 해서 이 자산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재심사로 즉각 퇴거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딱 10만 원 초과해서 퇴거 조치된 신혼부부 사례도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이 성실하게 저축하면 오히려 퇴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약은 두 분의 국민 제안에서 출발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에 살고 계신 양휘경님, 그리고 청년형 주택에 살고 계신 박성준님. 두 분은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행복주택이 일반 임대차보다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고쳐달라는 같은 취지의 제안을 주셨습니다. 박성준님이 직접 보내주신 손편지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런 손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 요약해서 대독해드릴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이 제안에 응답하겠습니다. 행복주택에도 4년 최소 주거 기간을 보장하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하는 완충 규정이 있습니다. 이 완충 규정을 행복주택에도 동일하게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행복주택 재계약을 심사할 때 입주자 본인이 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 연장 가능 여부를 스스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민주당의 행복주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구호 공약을 제안해 주신 시민분의 편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낭독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비서관님께서. 네, 박성준님의 제안을 직접 접수한 이소영 의원실 이선재 비서관입니다. 네. 네,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장 막막했던 것은 집이었습니다. 그때 행복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기반이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행복주택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도 개선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유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이 갑작스럽게 주거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이러한 장치가 없습니다.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재계약이 거절되고 퇴거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 재계약이 거절될 경우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산 기준은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종합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에 근접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초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재계약 거절 이후에야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국 청년은 충분한 준비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준비된 이동이 아닌 급작스러운 이동은 청년에게 또 다른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퇴거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준비할 시간 없이 재계약이 제한되는 구조에서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유예제도를 도입해 주신다면 청년은 급작스럽게 퇴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주거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주택이 머무는 것을 넘어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자립이 중간에서 끊기지 않도록 제도의 마지막 한 칸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행복하게 자산 증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났는데요. 다음 주에는 몇 호가 있을까요? 10호, 11호 이렇게 저희의 착붙 공약은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들 질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있나 물어보고요. 없을 거예요. 제가
저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저도 공약이 탁 붙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겨울 이럴 때 보면 제 아내가 여보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관리비가 많이 나왔는지,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 뭘 대책을 세우더라도 세우고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금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KAPT, K아파트라는 비교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시인성도 낮고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예. 이런 부분이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예. 국토부로 하여금 이걸 더 정비하게 하고 예. 시인성이 높게 이렇게 바꾸려는 게 이번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아파트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파트 관리비를 적게 나오게 하는 뭐 절감 대책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있어요? 우선은 이것도 각 지역별로 조례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실제로 아파트 단지별로 다 회계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가장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거나 이런 입찰 비용을 좀 줄이는 건데요. 예. 함께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지원센터를 계속 만들어서요. 거기에서 그 비교할 수 있게 하고 비슷한 류의 것들은 함께 그렇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공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아들만 셋인데 이제 드디어 결혼 정년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참 막막해요, 저도.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집 구하는 문제예요, 이게. 못 사줘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예를 들면 저도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얼마 줄 수는 있겠죠, 합법적으로. 근데 지난번에 그래서 그 결혼 인센티브 제도 이게 굉장히 대출 한도 뭐 늘리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예를 들어 행복주택에 들어갔어요. 2+2 4년 이제 주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4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4년이 지나더라도 자산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 분들은 연장이 가능한데요. 이제 자산 기준이 초과되게 되면 이제 다른 주거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2년이 됐어요. 그럼 내가 2년 더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저희 공약을 통해서 그 미리 이제 재심사 전에 자신이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예. 그리고 2년 재심사 때 기준을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번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허용하게 하는 그런 완충 규정을 도입한다는 게 이번 9호 공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청년들이 결혼해서 신혼부부 됐을 때 행복주택에 들어간 분들은 이소영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내용을 앞으로 할 건지를 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택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에게도 아주 착 붙는 공약을 발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을 요즘 이렇게 매번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치하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지 또는 어떤 바람이 있는지 제안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몰랐었네 우리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좀 둔감했던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다 발굴해서 공약 만들고 어떤 실행 방안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되게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여기 언론인들 많이 와 계신데 우리 언론인들도 관심이 매우 높은 지금 그런 공약들을 오늘 발표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결혼 인센티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기사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제안해 주세요. 네. 예. 그리고 10호, 11호는 단장님께 전화하시면 약간의 힌트를 주실 것도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홍기호님부터 예, 그렇게 뒤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남덕한 분들도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관리비도 해야 되니까 착붙으로 할까요? 착붙으로. 네, 착붙 공약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착붙 공약 화이팅! 착붙 공약 화이팅! 정청래 화이팅!